여러분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제가 아는 무기 하나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기가 되는 한 문장. 하루하루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모든 게 짜증이 나고 귀찮을 때 힘을 내는 법, 번아웃 증후군에 지지 않고 이겨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 서울대 정신건강학과 교수 윤대현 저자의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 책 큐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다양한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가능해진 지금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또 그 반응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내 마음은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무기력해진 자신을 발견했다면 오늘 이 영상 꼭 함께 해주세요. 책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의 하이라이트 부분과 번아웃 증후군 진단 체크리스트 또 번아웃 극복법도 있으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한 팟캐스트에서 윤대현 교수님 강의를 들은 후였습니다. 이론적 근거와 따뜻한 목소리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당시 굉장히 지치고 상처받았던 제 마음이 위로받는 듯 하였습니다. 책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의 뒷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왜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나에게는 무례한 걸까요? 우리가 겪는 번아웃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쩌면 이 한 문장 안에 답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정작 내 마음을 돌보는 데는 소홀해 오지 않았나요? 행여 내가 했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자책하면서 나 자신에게 했던 모질고 냉정한 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소중히 다뤄주지 못했던 내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거나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올 때면 이 책을 들춰보는데요. 그럼 이 책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저 엔슈가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순 없어요. 부쩍 화가 늘었습니다. 뇌가 지쳐서 그렇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쉽게 화가 나는 건 뇌가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다 그만두고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뇌가 지쳐서 심리적 회피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놀아야 합니다. 뇌가 지치지 않도록 더 많이 놀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의 기분이 말해주는 것. 우울증 환자의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 일상의 피로에 지친 저녁 시간일 것 같겠지만 예상과 달리 아침이다. 눈 뜰 때 느끼는 첫 느낌이 가장 가공되지 않은 감성 시스템의 솔직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보내면서 감성은 이성의 요구에 따라 조정된다. 감성 노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감성 노동은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감성 노동 속에 살고 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감성 노동이다. 감성 에너지가 사용 또는 방전 상태로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느낌, 스스로가 근사하게 느껴지세요? 라고 종종 기업체 강연 시간에 물으면 그렇다고 손을 드는 이가 열에 한 명도 안 된다. 때론 100명이 넘는 청중이 모두 전사해 나를 당황하게 할 때도 있다. 근사함이란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최고의 정서 상태다. 근사함은 이성적 콘텐츠가 아닌 내 감성 시스템이 제공하는 고품질의 에너지 콘텐츠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경쟁 속에 좌절이 닥치든 말든 내 마음의 근사함만 유지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로 감성 시스템이 녹다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너무나 근사한 이들조차 자신을 근사하게 여기지 않는다. 희한한 것은 신입사원들은 스스로가 근사하다며 손을 번쩍 드는데 오히려 갖은 고생 끝에 높은 지위에 올라선 분들의 손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그러신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실질적인 지위는 올라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근사함이 사라진 마음은 충전될 수 없고 계속 방전만 되기에 뇌의 에너지가 다 타버린다. 뇌를 끊임없이 작동시키다 보니 뇌의 피로 현상이 찾아오는데 이를 소진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라 한다. 이렇듯 소진된 개인이 모이면 피로사회가 된다. 또 역으로 피로한 사회는 개인을 소진시킨다. 개인과 사회 시스템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 소진증후군이 전염병처럼 늘어나고 있다. 소진된 마음은 근사한 사람에게서 근사한 마음을 빼앗아간다. 소진증후군이 찾아오면 세 가지 문제가 뚜렷하게 찾아온다. 먼저 의욕이 떨어진다.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의지를 동원해 애써봐도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취감이 떨어진다. 노력해서 무언가 목표를 달성해도 만족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공감은 남을 위로하는 능력이면서 내가 남에게 위로받는 능력이기도 하다. 내가 지쳤을 때 상대방에게서 따뜻한 감성 에너지를 받아 충전해야 하는데 주는 것은 고사하고 받는 것도 잘 안 되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진증후군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방전된 나의 감성 배터리를 다시 충전할 수 있을까? 감성의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를 깊이 느끼는 것이 소진증후군의, 즉 번아웃 증후군의 최고 예방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진증후군의 주요 증상이 인생의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기에 문제가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해야 할 일에 끊임없이 몰입해서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의 주체로 살기보다는 거대한 시스템의 프레임에 갇힌 영혼 없는 인생이 되기 쉽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늘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자. 그럴 때 바삐 돌아가던 이성의 스위치는 꺼지고 에너지를 공급하던 감성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 충전이 시작되는 법이다. 근사함이란 마음의 에너지가 충전될 때 감성이 보내는 메시지임을 잊지 말자. 혹시 나도 번아웃 증후군? 책에서는 총 10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총 10개의 체크 항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 있다. 두 번째,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 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하다. 네 번째, 일하는 것에 심적 부담과 긴장을 느낀다. 다섯 번째,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해지고 실증을 느낀다. 여섯 번째,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 일곱 번째, 맡은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여덟 번째,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 냉소적이다. 아홉 번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을 즐긴다. 열 번째, 최근 짜증과 불안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
위 체크리스트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면 소진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 함께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 윤대현 교수님의 번아웃 증후군 이겨내는 법에 관한 영상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영상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부분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은 책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줄 10분 글다방, 무다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무기를 더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